안녕하세요, 소확개미 투자자 여러분. 모여라 소확개미입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한 편의 추리소설 같은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AI라는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봤던 DBLT라는 회사의 주가가요, 아무런 공식적인 악재도 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뉴스를 찾아봐도 공시를 뒤져봐도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관점을 바꿨습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다. 투자자들의 진짜 목소리가 담긴 소셜미디어, X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서 그날의 진실을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70%. 며칠 전까지만 해도 $5를 넘보던 주식이었습니다. AI 유망주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의 증발해버린 거죠. 누군가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어떤 투자자에겐 이게 끔찍한 악몽이었는데 또 다른 투자자에겐 이게 절호의 기회로 보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극단적인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보통 주가가 이 정도로 떨어지려면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다거나 회사에 정말 치명적인 뉴스가 터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DBLT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심리죠. 정보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거든요. 혼돈의 현장, 온라인에서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나눴던 그 대화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탐정처럼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죠. 모든 사건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먼저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 데이터볼트 AI, 티커로는 DVLT가 과연 어떤 회사였는지 그 프로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폭락 직전까지만 해도 AI 붐을 타고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던 아주 핫한 소형주였습니다. DVLT는요, AI 기반 데이터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나노캡 기업입니다. 나노캡이라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우리 돈으로 한 650억 원 이하인 초소형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런 나노캡 AI 주식은 AI 열풍 같은 큰 테마를 타면 성장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몇 배씩 폭등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정말 초고위험, 초고수익의 특성을 가집니다. 딱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이 나노캡이라는 거, 이게 이번 사태에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와,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소름 돋는 건 바로 거래량입니다. 평소에 하루에 한 50만 주 정도 거래되던 그냥 조용한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폭락 당일에 무려 500만 주, 평소에 10배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10배요. 이게 그냥 주가 조정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거래량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식을 던지는 패닉셀링이 일어났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누군가 던지니까 그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간 거예요. 이제 공식 발표가 아닌 진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조사의 핵심 자료죠. 구 트위터인 X입니다. 저희가 수십 개의 게시물들을 샅샅이 뒤져서 폭락의 순간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공포와 희망을 이야기했는지 그 생생한 심리를 추적해봤거든요.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투자자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40%는 이건 신이 주신 저점 매수 기회다 라면서 환호했고, 또 다른 40%는 뭔가 큰일 났다, 당장 탈출해야 한다 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나머지 20%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요.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당시 시장이 얼마나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이 상황은 당시 DVLT를 지켜보던 모든 투자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마이너스 70%라는 숫자가 과연 내 계좌를 구원해줄 황금 같은 매수 기회일까? 아니면 나를 지옥으로 이끌 가장 위험한 함정일까? 양측의 주장, 그 논리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죠. 먼저 강세론자, 그러니까 이 폭락을 기회로 본 투자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한 사용자가 아주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을 썼죠. 다른 투자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 하락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포의 사라는 격언을 가장 원초적으로 표현한 전형적인 바이 더 딥 전략을 외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그냥 박앤세일이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선 이유는 꽤 명확했습니다. 일단 당장의 주가 변동이 아니라 AI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굳게 믿었던 거고요.
또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5달러에서 7달러의 목표 주가를 근거로 들면서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폭락은 회사의 가치가 망가진 게 아니라 시장의 비이성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곧 2배는 오를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약세론자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싸늘했습니다. 한 사용자는 아침부터 폭락하는 주가를 보면서 개똥 같은 출발이라고 비꼬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저 문장 끝에 붙은 하트 이모티콘이에요. 이게 진짜 기뻐서 붙인 게 아니죠. 모든 걸 체념한 듯한 깊은 좌절과 냉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웃는 게 아닌 거죠. 이모티콘 하나로도 그 복잡한 심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포는 알려진 악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요일로 예정된 어떤 회사 행사였어요. 투자자들은 아니,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데 회사가 과연 행사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까? 혹시 행사 직전에 우리 몰래 나쁜 소식 발표하려는 거 아니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악재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낳은 거예요. 정보의 공백을 상상력이 채우기 시작하면 공포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가 양쪽의 시각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강세론자들은 숲, 그러니까 장기적인 AI의 미래와 펀더멘털을 본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당장 눈앞의 나무, 주가 움직임과 단기적인 이벤트 리스크에 집중했습니다. 한쪽은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고 본 거고, 다른 한쪽은 이거 작전 세력의 펌프앤덤프일 수 있다고 의심한 겁니다. 같은 걸 보고도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모은 이 단서들을 다 종합해서 도대체 무엇이 이 멀쩡해 보이던 주가를 하루아침에 70%나 끌어내렸는지 그 진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셜미디어 분석과 시장 상황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이 폭락의 원인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의 불행한 조합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특정 날짜를 앞둔 이벤트 리스크. 둘째, 회사가 가진 태생적 한계인 소형주 변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시장 전체를 감돌던 불안한 투자 심리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딱 맞아떨어진 거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방아쇠는 이벤트 리스크였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주가가 이유 없이 떨어지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거 아니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거죠. 공식적인 정보가 없는 이 신뢰의 공백 상태를 투자자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공포가 가득 채워버렸고, 이게 바로 일단 팔고 보자 하는 투매 심리로 이어진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DVLT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나노캡 주식은 유통되는 주식 수가 굉장히 적어요. 비유하자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아서 웬만한 파도에는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근데 DVLT 같은 나노캡 주식은 작은 조각배 같은 겁니다. 작은 파도, 즉 몇몇 투자자가 주식을 던지기만 해도 배가 크게 휘청거리는데, 여기에 패닉셀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니까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소형주 투자에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공식 뉴스는 없음,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 빈 자리를 투자자들의 공포와 추측이라는 집단 심리가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 70%라는 끔찍한 주가 하락이었습니다. 정보가 없을 때 시장을 지배하는 건 이성적인 분석이 아니라 원초적인 감정이라는 걸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소형주 시장은요, 기업의 가치나 뉴스 분석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투자자들의 집단 심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거대한 심리 전쟁터와 같다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과연 이 엄청난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 것처럼 때로는 그 공포가 정말로 위험한 함정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장의 공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디벨트의 사례가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데 중요한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는 앞으로도 이렇게 뉴스의 이면, 투자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파헤쳐서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돕겠습니다. 다음 분석도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